이번 시간에는 우리 셀렉트 구문의 일반 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다라고 하게 되면 셀렉트는 이제 검색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 형식은 배웠습니다. 해서 셀렉트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속성명 같은 것들 쭉쭉 적어주거나 아니면 그 속성을 어떤 특정 제목으로 내가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S 해서 알리아스라고 쓰고 우리가 별칭을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성에 들어있는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이 제목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떤 테이블에서 할 건지 프롬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where이라고 쓰고 조건을 내가 걸어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조건이 없다라고 했을 땐 조건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더 바이 해서 이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정렬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고요.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셀렉트 구문에서 이제 윈도우 함수 쓰는 거 있어요. 윈도우 함수에서 그 뒤에다가 이제 오버라고 쓰고 파티션 바이라고 쓰고 그리고 속성명을 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더 바이 해서 이제 속성명을 쭉 적어서 이제 오름차순하겠다 내림차순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더 바이라는 거는 이 파티션에서 이 속성을 나타낼 때 그때 그 안에서 이제 정렬하는 거고요. 이 오더 바이는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 정렬 방식이에요. 얘랑은 서로 다른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오더 바이는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 주는 거고 이 오더 바이라는 거는 이 파티션 바이 뒤에다 쓴 이 속성명 안에서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라는 게 있는데 그룹 바이 해빙 해서 얘는 내가 검색한 데이터를 이제 뭐 학년별로 묶어 달라. 아니면 과별로 묶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룹 지정할 때 쓰는 게 그룹 바이 해빙이요. 그룹 바이라고 해서 이제 속성명을 내가 적어주게 되면 그 속성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그 데이터들을 내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요. 그때 이제 조건을 내가 쓸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쓸 때는 이제 해빙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where 뒤에다가 이제 조건 쓰는 게 있었죠. 얘랑은 서로 다른 거. 이 where이라는 이 조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걸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해빙 뒤에 쓴 이 조건은 그룹에 대한 조건이에요. 해서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해빙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런 조건을 내가 걸 때는 where 뒤에다가 조건을 내가 적어주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 이제 그룹 함수를 쓰게 되면 그룹별로 속성값에 대한 그 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쓰는 곳이에요. 해서 각 가별로 이제 합계를 구해라. 각 가별로 평균을 구해라. 각 가별로 몇 명씩 있는지 인원수를 세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그룹으로 지정한 그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최대값, 최소값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그룹 함수요. 자, 그럼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까 그룹 함수 쓰는 곳이 있었죠. 이 그룹 함수에다가 내가 뭐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해서 내가 함수를 쓰게 되면 그룹 바이 절에서 그룹 바이라는 이 곳에서 내가 이제 지정한 그 그룹 있죠. 그 그룹별로 합계다, 평균이다,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해서 내가 그 속성값에 대해서 이제 집계를 할 수 있어요. 그 함수를 쓰는 부분이 이제 그룹 함수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룹 바이는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룹화를 할 때 뭐 학년을 가지고 그룹화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은 1학년들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3학년은 3학년끼리 그렇게 각각 학년별로 내가 뭔가를 보고자 할 때 그룹 바이다 이제 써주는 거고요. 학과별로 내가 뭔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그룹 바이로 내가 묶어주면 됩니다. 내가 이 그룹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having이라고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내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having 뒤에다 쓴 그 조건은 그룹 바이랑 같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룹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룹에 대한 조건. 그걸 지정할 때 이제 having하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함수라는 게 이제 윈도우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룹 바이라고 해서 얘를 쓰게 되면 이제 그룹별로 내가 묶어서 볼 수 있죠. 근데 이 윈도우 함수는 그룹 바이 이 절을 쓰지 않아요. 그룹 바이를 안 쓰고 내가 윈도우 함수에서 지정한 그 속성이 있죠. 그 속성 값을 집계할 수 있는 그 함수를 기술하는 부분이 요 윈도우 함수 부분이요. 요 윈도우 함수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파티션 바이다, 오더 바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파티션 바이다라고 해서 내가 쓰게 되면 윈도우 함수에다가 이제 내가 특정 함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 함수에서 이제 뭘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건지 이 함수가 적용될 그 범위로 사용될 그 속성을 지정하는 곳이 우리 파티션 바이 요 뒷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더바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더바이는 이제 정렬 기준, 오름차수 내라, 내림차수 내라 해서 내가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더바이라는 거는 이 파티션 안에서 정렬 기준이에요. 자, 그럼 요 윈도우 함수하고 그룹 바이저하고 요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좀 보자고요. 내가 그룹 바이저를 이용해서 내가 학년별로 뭔가를 나타내라 해서 그룹 바이 학년이라고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은 1학년 데이터들 뭔가 이제 학계를 구해주고 2학년 학계 구해주고 3학년 학계 구해주고 해서 그룹으로 내가 묶은 이 학년에 대해서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윈도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집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1학년 데이터가 다 나와요. 2학년 데이터도 다 나오고 3학년 데이터 다 나옵니다. 나올 때 그때 이제 합계가 150이다, 150이다, 180이다, 180이다, 100이다, 100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그룹 바이저리랑 윈도우 함수랑 가장 큰 차이점이요. 자, 이런 이제 셀렉트 구문에서 이제 우리가 그룹 함수도 같이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윈도우 함수도 써보고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 해빙해서 그룹 지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기본 형식이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